자, 반갑습니다. 우리 심프로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심프로입니다. 자, 현재 시각 수요일 오후 3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금일은 휴장인 날이죠, 국내 증시는. 그래서 어제 전일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급등을 해주면서 괜찮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국내 증시에는 또 젠슨왕의 방안이라는 일정에 맞춰서 굉장한 수급 쏠림 현상과 차익 실현이 동시에 출해가 되는 아주 난이도가 좀 있는 시장으로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는 대신에 게시글로 약간의 이제 코멘트를 드렸죠. 자, 롤러코스터 장세 얘기는 하지만 우리 증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펀더멘탈과 상승 모멘텀에는 여전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의 이제 일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좀 이틀 전에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한미 반도체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슈퍼사이클, AI 메가사이클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여러분들 피라미드 구조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즉 마소라든지 구글, 메타 같은 이런 엄청난 회사들이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반도체죠. 그 반도체가 필요한 이유는 두 번째 이 핵심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바로 포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국내 회사들이 아직도 적정 리레이팅,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유동성, 엄청난 유동성을 포함한 이 시장의 상승 랠리는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위에 있는 엔비디아가 됐든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됐든 이 두 회사의 어느 정도의 이 상승 랠리가 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수급이 갈 만한 곳은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AI라는 단어의 인프라에 속하지 못한 회사들은 철저하게 소외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불만을 갖거나 내가 투자하는데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여전히 어제 이제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8,800포인트, 그래서 신고가를 뚫어놨었죠. 8,933포인트를 했는데, 자, 여전히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때요? 괴리율이 어마무시하죠, 코스피하고의. 자, 이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 AI 인프라에 속하지 않는 회사들은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는 시장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게 최소 올해 말, 그리고 내년 27년도 1분기까지는 저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거는 산업에 대한 밸류체인과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예수금을 넣고 나서 매수하려고 보고 있는 종목이 전부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 쏠림 현상, 거기에다가 ETF,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라는 게 이제 포함이 돼버렸거든요. 자, 이거는 일종의 여러분 신용을 써서 만드는, 매수를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제가 가끔씩 이제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시장이 꺾이더라도 반드시 반등이 강력하게 나와서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제가 이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딱 두 가지만 체크를 해놨어요. 보시면 고객 예탁금과 신용 잔고예요. 자, 현재 신용 잔고가 지금 보시면은 비율이 중요해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131조입니다. 그리고 신용자금이 37조예요. 자, 유동자금 대비했을 때 신용자금이 40%가 넘으면요, 이거는 버블입니다. 자, 이거는 붕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현재는 그래야 안 그래요. 40%도 안 되고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급 쏠림 현상, 이런 신용잔고들이 대부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죠. 자, 최근에 스타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자, 일단은 그 촉매제가 된 게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국내 내방 이슈입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이슈인 건 여러분들 아시죠?
자, 우리가 4, 5년 정도 전에 가장 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죠. 자,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국내 증시가 들썩였던 경험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은 주요 인물이 머스크가 아니라 젠슨왕으로 완벽하게 넘어갔어요. 젠슨왕의 모든 행보 자체 하나하나가 AI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제가 커뮤니티 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단기 시장,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게 엔비디아 젠슨왕 CEO 방한 일정을 전후로 관련 주도주들의 극단적인 수급 쏠림 현상과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이 동시에 출회되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의 심리적 피로도 역시 굉장히 높아진 상태일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필요하다고 제가 코멘트를 드렸죠. 자금의 흔들림이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했을 때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섹터와 핵심 종목들의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격적인 이 메리트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못할 구간이라는 건 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건 얼마 전에 스타 플레이였던 종목이 누가 있어요? 삼성전기가 있죠. 지금 고가 대비했을 때 약 20% 정도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LG 이노텍과 더불어서 지금 엄청난 스타 플레이어로 급부상이 됐어요. 그리고 수급 쏠림 현상이 어마무시했죠. 자,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더 무수히 많이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스타 플레이의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LG 이노텍과 삼성전기지만 이 투자자들의 인식이 변화가 나타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격의 변화가 일어날 때부터예요. 자, 예를 들면 삼성전기라는 회사, 제가 MLCC를 만드는 회사라고 했고요. MLCC가 뭔데 도대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냐? GPU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전 세계에 독점하는 회사가 삼성전기와 무라타라는 일본의 회사라고 했죠. 전 세계의 90% 물량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실적이 찍혀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꿈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반영이 된 이유가 가격적인 변화가 명확하게 일어날 때부터. 언제부터요? 100만 원이라는 가격, 우리 예전에는 솔직히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100만 원이라는 주가가 유지가 되면 이걸 황제주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100만 원 넘는 종목이 지금 무수하게 많죠.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라는 가격 이후에 엄청난 급등 형상이 일어나는 거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의 변화입니다. 자, 앞으로 이런 광기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안 할 거예요. 군집이 이루어져서 스타 플레이어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반도체, 특히 AI 인프라라는 이 밸류체인 아래에 있는 회사들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래, 물론 AI, 지금 LLM 모델,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이 핵심적인 LLM 모델이 실질적으로 우리 AI 실생활에 가장 인접한 소프트웨어죠. 근데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지금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HBM부터 MLCC, 캐패시터, CPU, HBF, 뭐 낸드 플래시, SSD,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거의 부족 상태에 의해서 AI 인프라 중에 핵심적인 가장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AI 인프라라는 게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 거 이제는 아실 거라고 제가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전력이에요. 자, 전력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도주 또 누가 있어요? 전력에.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있죠. 자, 이 세 개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식들은요, 아직까지도 위에 업 밸류레이션에 상단이 열려있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조방원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자, 조선, 방산, 원전 이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력 다음에 뭐예요? 원전이에요. 원전은
필수적으로 AI 시대에서 지금 수반이 되어야 되는 에너지 생산 수단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있는 원전의 설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SMR이라는 모델이 분명히 이 AI가 명확하게 구동이 되고 실현이 되기 위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로봇입니다, 바로. 자, 지금 젠슨항의 방안의 주된 이유가 피지컬 AI죠. 거기에 있어서 LG라는 그룹이 이번에 새롭게 젠슨항이 원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주가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젠슨항이라는 인물의 행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급등락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누가? 젠슨항이. 그래서 그 안에서도 AI 인프라에 속해 있는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회사들 종목들을 옥석가리기를 정말 잘 하셔야지만 지금의 기회의 시장을 내 자산의 증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이 네 가지 섹터 안에 포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지금은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만약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호재가 많음에도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부여가 되지 않다고 해서 뭐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타이밍은 아닙니다. 바이오도 가는 타이밍이 분명히 와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7년 정도 돼서 이제 반도체에 어느 정도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그와 관련된 로봇이 됐든 전력 산업이 됐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과열권에 들어서고 나서 이제 진짜 그때서야 소외된 바이오 섹터에 이제 수급이 돌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잡은 타이밍이고 이게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불만이나 왜 내 건 안 가지라는 그 생각을 갖기 이전에 내 섹터의 회사가 과연 AI 인프라에 속해져 있는 회사인가라는 거를 먼저 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국내 소부장 업체들은요, 무수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차차 제 채널에서 매번 소개를 해드리긴 할 거예요. 간간히 제가 언급은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지금 한 영상에 다 풀어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수십 시간이 걸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당장 목요일부터 이제 오늘 휴장이긴 하지만 내일부터 또 이제 시장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젠슨항의 방한 일정에 따라서 이 이틀간의 종목의 움직임은 엄청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젠슨항 CEO의 한국 일정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6월 4일 목요일 저녁에 이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수동에서 이제 우리 SK와 LG, 네이버, 현대차,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이번에 해외 일정 때문에 불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요게 이루어지고 또 유키즈 녹화가 그날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산그룹 회장과의 또 회동이 따로 있고 또 두산베어스 시구를 또 갑니다. 거기다 NC 우리 또 택진이 형과 또 회동을 갖고요. 그 다음에 또 사옥을 방문을 합니다. LG전자, 현대차, 네이버. 그 다음에 월요일에 로봇 스타트업 간담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출국을 하는 거죠. 자, 지금 현재는 이 일정에 맞춰서 국내 이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 이제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뉴스를 몇 개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최태원 회장님과의 SK하이닉스 당연히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자, GTC에서 이미 현대차 자체를 언급을 했죠.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아틀라스라는 우리 로봇 모델이 분명히 있는 피지컬 AI의 또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 오토 에버 같은 종목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이 또 네이버조차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자, 네이버는 진짜 이 뉴스가 좀 속상하긴 합니다. 5년 동안 물려있던 종목이에요. 네이버가 지금 확실히 젠슨항이라는 인물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수년간 횡보하던 그 가격대를 드디어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30만 7천 원. 그래서 이제 그 직전일에는 굉장한 변동성이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상승의 모멘텀, 핵심 동력은 젠슨황이라는 인물이라는 거. 그래서 관련주로 당연히 보셔야 되고, 자, NC 김택진 우리 회장님도 만나게 돼 있죠. 그래서 NC도 정말 오래간만에 거래량 동반한 신고가 영역에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또 젠슨황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우리 주식시장에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이 또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LG입니다. 자, 그동안 LG라는 그룹은요,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저평가라는 표현보다는 무시를 좀 많이 당했던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백색가전 외에는 내세울 게 딱히 없었죠. 핸드폰 사업도 이제 철회가 됐고, 뭐 특별히 주식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 모멘텀이나 재료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LG라는 회사가 완벽하게 국내 증시에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부터 해서 LG이노텍 그리고 LG 지주사부터 해서 뭐 LG가 갖고 있는 로봇 회사들 있죠. 지금 최근에 로보스타가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 이게 최대 주주예요. LG전자가. 그래서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도 생겨났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LG가 8년 동안 준비한 게 피지컬 AI예요. 이 로봇에 사활을 걸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뭐 SK하이닉스는 사실 이 반도체 하드웨어 부품에 대해 몰빵을 해서 엄청난 실적이 연결이 되고 있지만 LG는 그러한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얘네는 피지컬 AI에 진짜 몰빵을 해서 완벽한 밸류 체인을 LG 그룹 안에 포트폴리오로 전부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왕이 LG를 찾아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어야 돼요. 그래서 LG와 포옹을 했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어마무시한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게 우리 젠슨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LG그룹을 보시게 되면, 자, 피지컬 AI에 대한 밸류 체인입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LG고, LG전자가 클로이 로봇과 액추에이터, 그래서 관절을 만들고, 그리고 LG CNS 로봇 훈련, 그러니까 로봇을 학습시키고 운영하고 전체 로봇 단일 제품이 아니라 일종의 그 사령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플랫폼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LG CNS예요. 이게 최근에 또 주가에 반영이 제대로 됐었죠. 그래서 CNS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종목이 삼성 SDS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지컬 AI에서 좀 더 영향력이나 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봤을 때는 CNS가 조금 더 좀 강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LG AI 연구원, 그래서 엑사온이라고 해서 따로 부서가 있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동안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EV 모델 배터리 사업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G엔솔 같은 종목, 2차전지 셀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ESS예요. 자, 배터리를 움직이려면 로봇을 움직이려면 당연히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전 세계 배터리의 퀄리티를 최상위를 갖고 가고 있는 게 삼성 SDI와 LG 엔솔입니다. 이것까지도 갖고 있고요. LG 이노텍 로봇의 눈을 만드는 회사예요. 기판 회사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 카메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자, LG가 최대 주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로봇의 얼굴을 만드는 LG 디스플레이스, 그리고 로봇끼리 통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LG U+까지 이렇게 해서, 자, 하드웨어부터 AI, 통신까지 LG는 피지컬 AI 시대의 완성형 밸류 체인을 갖췄다. 이게 얼마나 걸렸다고요? 8년이 걸렸다고요. 그래서 구광모 회장이 이제서야 빛을 발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LG그룹 전체의 엄청난 이 상승으로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 다른 거 잡주들 건드실 필요가 없어요. 대장주만 매매를 하셔도 수익 내기가 너무나 편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AI 인프라에 속해 있는 대장주들을 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스타 플레이어들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탄생이 될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시점이 어디예요? 가격의 변동이 나타났을 때 누가 들어와요? 개인들의 군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급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당연한 시장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상위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변함없는 수조원,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최대 수혜를 받는 게 엔비디아고요. 그 다음에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아래 소부장 업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제 우리나라의 피날레로 저는 또 스타 플레이어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젠슨왕의 언급 하나하나에 우리나라의 실적과 관련 없는,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광통신주 같은 거 있었죠, 여러분.
젠슨항 엔비디아의 젠슨항이 언급을 하자마자 엄청난 상승을 이뤘던 게 바로 우리 광통신주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대한광통신 같은 회사가 있고요. 제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 우리나라에 한 5-6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또 테마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를 뭐 4-5번씩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죠. 자,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AI 인프라 속에서 광통신이라는 게 아직 지금 GPU에 접합이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실제로 투여가 되고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뭘로 간 거예요? 결국에는 기술력으로 간 거야. 기대감으로 간 거라고. 기대감.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실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젠슨항이 언급했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거의 뭐 수천 %가 올랐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빛과전자, 뭐 머큐리, 우리로, 빗샘전자, 광전자 이런 종목들 지금 고가 찍고 전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술력과 인프라가 있는 회사들은요 다시 한번 전고점 무조건 뚫어갈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이 우리 SK 하이닉스예요, 여러분. 이 하이닉스도 예전에 HBM 어쩌고저쩌고 할 때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때가 주가가 몇만 원일 때요, 여러분. 2019년도 전이죠. 이런 4-5만 원일 때.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결과물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때 돼서 껄무새가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회사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지금 국내 대한민국 시장은요. 기회의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제가 직전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지만은 제가 마이크론 CEO가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지금 AI 산업의 태동은요 이제 1회 초가 된 겁니다. 그때 당시가 5월 달이니까 아직도 1회 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당일의 급등락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AI 인프라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옥석가리기를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된다. 거예요. 제가 뭐 좋다고 해서 사라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가 한미반도체라는 이제 종목을 주력으로 커버업을 해드리고 있죠. 자, 정확하게 고점을 찍었던 이 19만 원, 20만 원일 당시에 SK 하이닉스와의 독점 계약 TC본도 그래서 이 구조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1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에 변화가 없었죠. 한미반도체는. 거기다 새로운 고객사까지 만들었어요. 마이크론.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는요. 천장의 어딘지 모르고 또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지금도 여전히 공매도 세력이나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 외부적인 매크로적인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또 28만 원, 27만 원대까지 안착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런 종목들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AI 인프라 때문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또 전력이 있죠. 전력 같은 경우에는 LS 일렉트릭 지금 고가 찍고 24만 원까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거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또 한 수개월 지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얘도 여러분 황제주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황제주가 뭐라 그랬어요? 100만 원이라 그랬죠.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이런 종목들 여러분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부 또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전선, 산일전기 고가 대비 지금 거의 뭐 40% 빠지고 있죠. 자, 이런 종목은 솔직히 말하면 걱정하는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 AI 인프라에 속해져 있으니까. 지금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뭐 고가 대비했을 때 27%밖에 빠지진 않았지만은 얘는요, 여러분 지금 10만 원이면 얘도 황제주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시야를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공부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면요, 투자하시는 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자, 어제처럼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다고 해서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을 좀 다뤄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반도체 소부장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코스닥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선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고가 25만 원을 탈환을 하고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죠. 이런 종목도 제 구독자분들이나 정규만 VIP분들은 다 받아서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이 두 종목은 사실 지금 심프로 인사이트는 개설한 지 이제 뭐 몇 달 되지 않았지만은 제가 그 전에 이 한미반도라는 채널을 제가 작년 7월인가 8월에 개설을 해가지고
주 내용으로 다뤄드렸던 종목이 바로 제주 반도체와 한미 반도체입니다. 보시면 10개월 전이죠. 재산 몰빵, 세력 의도 뭐 이러면서 제가 조회서가 나오던 안 나오던 10개월 전부터 한미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9개월 전에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고요. 물론 지금은 이 채널에 업로드를 하진 않지만 그 과정에 제가 증거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쓸어 담으시라고 말했잖아요. 제주 반도체. 9개월 전이면 언제예요, 여러분? 제주 반도체가. 지금 6월 달이니까 작년 7월 달이에요. 이럴 때라고. 이때 가격 언제예요? 얼마예요? 18,000원이에요. 18,000원. 지금 가격 얼마야? 13만 원을 찍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자, 이거에 얼마 전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한 분이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은데, LPDDR 같은 경우에는 지금 GPU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제주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얘도 LPDDR을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팹리스 업체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의 수혜를 받으면서 뭐가 확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적이 확인이 된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테마성으로도 엮인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 있죠.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삼성 전기가 급등을 하고 LG 이노텍이 급등을 하니까 똑같은 MLCC를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GPU에 들어가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는요, 삼성 전기랑요, 무라타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막 콘덴서가 만드는 MLCC는요, 일반 IT 기업, 이제 IT 제품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MLCC를 만든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증명한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일은 아닙니다.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반도체는 실적에 찍혀버렸어요. 작년 대비 500% 5배 올랐던 거 제가 뉴스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결고리로 이렇게 시장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저는 작년부터 이 AI 시대는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으로 직면됐다는 거를 제가 파악을 하고 매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미반도체는요, 제 주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우리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 회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들도 제가 영상 매번 찍어 드리면서 가끔씩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언급만 해드리는 거지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지금 뭐 정규반이나 VIP 분들을 새로 받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받고 있지 않는 대신에 우리 구독자 분들 있죠? 구독 누르고 못 되신 분들, 인증 절차가 통과되신 분들께는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을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답이다라고 해서 꺼드럭대거나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관점을 공유를 해드린다. 누구에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누구에게? 구독자 인증되신 분들에게. 그러면 제가 약간의 좀 인증을 좀 해드리자면, 자, 우리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8월 29일 작년이에요, 여러분. 작년 8월 29일에 제가 1차 매수 관점을 정확히 드렸었습니다. 9만 원일 때죠. 이유까지도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상승 이유가 명확하게 지금의 이유입니다. 자, 이게 한 번만 나가느냐? 아니에요. 8월 달부터 8월 29일, 12월 4일 이때도 제가 한미반도체 2차 매수 레인지라고 해서 정확하게 11만원, 12만원일 때 제 관점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3차도 1월 21일에 16만원, 17만원일 때 나갔고요. 4차 매수도 동일하게 2월 11일에 제가 19만원, 20만원일 때 4차 매수, 그리고 마지막 언제예요? 4월 3일에 제가 금요일날 25, 27만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가격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미가 갖고 있는 회사의 사업성, 펀더멘털, 실적 기대치, 회장의 행보, 이런 모든 것들은요, 지금은 기회라는 거를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관점이다 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 밖에 제주반도체도 제가 1차 매수 8월 27일에 드렸어요. 제주반도체 14,300원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지나간 일이니까 아까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타 플레이어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는 말씀. 그래서 8월 4일에 대덕전자도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지금 주요 기판 수요 폭등 예상 최대 수혜주라고 해서 이미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종목도 지금도 여전히 상승 랠리에 잠깐의 신구간은 있을지언정 추세는 여전히 굉장히 견고하게 가져가고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의
시장의 시장처럼 올라가기는 하는데 포모 현상만 느끼고 있고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분들이 구독을 누르시고 인증 절차가 통과가 되시면 제가 지금까지 인증해드린 것처럼 SMS로 전부 제 관점을 공유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막 리딩막 이런 거 운영 안 해요. 저는 귀찮아서. 저 매매할 때도 매매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제 정규반 VIP 구독자분들 챙기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SMS로 전부 공유를 해드린다는 거고, 이 구독 인증하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끝부분에 딱 1분 정도 설명을 드려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2초면은 가능하시도록 제가 세팅을 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시고, 자, 이왕 구독 인증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또 두 번째로 해드리는 솔루션이 심프로가 직접 제가 진행하고 있는 스윙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 뭐 데이단타식으로 해서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는 매매라기보다는요, 좀 한번 매수를 하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길면은 2주 정도 이제 보유를 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마지막 거래일 이제 우리가 64% 정도 수익 챙기면서 시드머니 1000만원 세팅한 금액 지금 현재 6297만원 정도 됐죠. 자, 요것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단기간에 좀 시드머니 만드셔서 중기 투자하시라고 제가 좀 해드리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차피 단타에도 좀 특화된 트레이더다 보니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요것도 구독 눌러주시고 인증 절차 통과되신 분들께 제공을 해드린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상 읍소드리거나 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회를 잡을지 말지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제가 뭐 굳이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인증 절차 방법 끝 1분 동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월 27일 심프로의 스윙 트레이딩 수익 실현된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시드머니 1000만원 세팅해서 5월 6일 수익 실현, 5월 12일, 19일, 27일 총 4번의 매매가 끝나고 나서 누적된 수익 금액은 정확히 6297만원이죠. 그래서 1억이 도달될 때마다 초기화가 돼서 지금 현재 두 번째 파트 2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초쯤에는 아마 1억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X 관련주로서 HVM과 스피어 이렇게 총 3종목으로서 이제 항공우주 관련주로 이제 스페이스X 관련 주로서 1, 2, 3등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HVM이 5월 19일에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인 5월 20일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사인이 나갔습니다. 자, 차트 위치상 그리고 수급가, 체결량 등을 확인을 했을 때 캔코아가 조금 더 탄력이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판단 아래 이제 제가 매수 사인이 나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던 게 5월 20일 수요일이죠. 자, 장 후반에 이제 오후장에 제가 나갔습니다. 23,000원부터 25,000원까지 레인지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고, 자, 스페이스X IPO 상장 일정에 맞춰서 1, 2등주 수급순환매 관점으로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으로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제 관점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게 되시면 5월 20일 체크를 해보면 이때 상한가를 이제 깔끔하게 들어가주고 중간에 좀 풀리긴 했지만 다음날 시세를 주고 나서 다이렉트로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평선 모아지는 구간, 이때 제가 23,000원, 25,000원 딱 요렇게 레인지를 열어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매수가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5월 21일, 5월 22일 전부 다 제 매수 사인을 드렸던 구간에서 매수 구간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오늘까지 매도가 깔끔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날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거라고,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약해서 일단 홀딩을 했고요. 오늘 VI 들어가는 흐름에 제가 여러분들께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우측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5월 27일 수요일이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38,500원부터 전량 분할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나갔던 게 오후 1시 34분입니다. 자, 이렇듯 심프로가 또 단기 트레이딩에 제가 스윙과 이제 데이단타 두 가지를 이제 중점으로 하는데, 데이단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제공을 해드렸을 때 이 매수 매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셔가지고 대체로 제가 스윙으로 아예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윙 같은 경우에는 데이단타보다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서 뭐 길면은 2주, 짧으면은 일주일 내로 아마 매수와 매도가 보통 이루어지면서
비중과 수익률을 같이 가져가는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는 제가 기존에 우리 정규반 VIP 분들, 저하고 오래되신 분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심프로의 관점을 제가 공유를 해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닐 때도 있기는 하지만 확률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모델을 제가 우리 정규반 VIP 분들 외에 구독자 분들께도 전부 다 공유를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딩방이나 텔레그램방이 아닌 SMS로만 발송을 해드린다는 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제 채널 성장에 기여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아무나 막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구독을 누르신 다음에 인증 절차가 통과가 되셔야지만 제 주소록에 들어가서 우측에 보이시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증 절차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요거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확히 2초면은 참여 가능하시도록 제가 아주 간단하게 시스템화 시켜놨으니까요. 지금과 같이 제가 드리는 이 모든 기회를 잡으실 분들만 시청을 하셔서 인증 절차까지 통과가 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증 절차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 있죠? 자, 영상 보시면 항상 제가 설명란과 맨 아래 고정 댓글에도 이렇게 링크가 항상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심프로 트레이딩 공유 해서 5월 탑픽 이제 거의 막바지죠. 스윙 종목 받아보신다. 그래서 구독자 한정 100% 무료기 때문에 이 모바일 기준으로 이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모바일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딱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시는 대로 심프로 구독 인증 한미반도체 스윙 종목 요청, 요게 바로 작성이 될 겁니다. 그럼 우측에 보이시는 여러분 휴대폰의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나요. 자, 그런데 혹시나 뭐 TV나 컴퓨터 다른 디바이스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보이시면은 이 QR코드 보이시죠? 이거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동일한 화면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만약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시면,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문자 발송을 해드리는 플랫폼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발송해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있죠? 그래서 보시면 주소록이 있어요. 그래서 주소록을 클릭을 했을 때 제가 저장해 놓은 주소록이 VIP, 구독자 인증, 정규반 ABC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구독자 인증 무료 발송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SMS로 받아보실 수 있겠죠. 굉장히 심플하죠. 대신에 이거는 제가 인증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릴지언정 반드시 넣어는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바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